제주도 바닷가를 향해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거대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이 건물은 바로 제주 오션 리조트죠.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화려한 호텔은 하루 숙박료만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초호화 시설로 유명한데 세계 각국의 부유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 주민들에게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의 떡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호텔 로비는 분주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과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로비에 김석준 할아버지와 이순애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75살의 김석준과 72살의 이순애는 오랜 시간 제주에서 농사를 짓고 작은 가게를 운영해온 토박이었죠.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과 바람에 그을린 얼굴,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두 분의 눈빛은 제주의 현무암처럼 단단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제주도 사람인데 여기 한번 구경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순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석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땅에 지어진 건물인데 한 번쯤 들어와 보는 게 어때서? 두 분은 로비로 들어섰고 호텔의 화려함에 감탄했어요. 천장은 높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빛났으며 중앙에는 거대한 분수대가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두 분이 로비를 거닐며 구경하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직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투숙객 전용 공간입니다. 숙박 예약이 없으시면 출입이 어렵습니다. 이순애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싶었는데 화장실도 좀 사용하고 싶은데 김석준 할아버지가 덧붙였어요. 직원의 얼굴에 노골적인 거부감이 드러났습니다. 화장실도 투숙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그 순간 호텔 입구에서 화려한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서양인 부부가 내렸어요. 그들이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 VIP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짐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은 직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김석준 할아버지와 이순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주도 자신들의 고향이지만 이제는 마치 외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그냥 가자. 이순애 할머니가 속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그냥 가자. 두 분은 천천히 호텔을 나섰지만 김석준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호텔 건물을 한 번 더 돌아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땅에 대한 오랜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일렁였고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석준 할아버지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고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만 입던 옷이었죠. 단정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은 후 정장을 입은 김석준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어디 가게? 이순애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호텔에 다시 가볼 생각이야. 김석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순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어제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또 가서 뭐 하려고? 가슴만 아플 텐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김석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죠. 1시간 후 김석준 할아버지는 다시 제주 오션 리조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어제와는 달리 더욱 당당한 걸음으로 호텔 로비로 들어섰어요.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리 정장을 입은 노인의 모습에 약간 태도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어요. 객실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가 말했죠.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모든 객실이 만실입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직원을 바라보았어요. 호텔이 만실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호텔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려한 스포츠카 한 대가 호텔 앞에 급정거했고 3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바로 호텔 CEO의 아들인 강민혁이었어요.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이 호텔의 경영을 이어받을 후계자였죠. 수십억 원짜리 스포츠카에서 내린 강민혁은 직원들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내 방 준비됐지? 오늘 중요한 미팅 있으니까 VIP 와인도 내 룸으로 가져다 놔. 직원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강민혁을 맞이했어요. 네, 강 이사님,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객실이 만실이라더니 갑자기 방이 준비되어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죠. 그때 강민혁이 로비에 서 있는 김석준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냄새나. 호텔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노인네들이 왜 여기 있어?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누구도 강민혁의 무례한 발언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석준 할아버지를 향해 미안한 듯 하면서도 눈치를 보내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김석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오래된 폴더폰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 김석준인데. 잠시 통화를 한 후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이 호텔을 허물어야 할 것 같네. 내가 이 땅이 필요할 것 같거든. 그 말을 들은 직원들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도 김석준 할아버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몇 분 후 호텔 직원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로비에 김석준 선생님 계신가? 어떻게든 모셔. 절대 가시게 하지 마.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석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석준 선생님, 저희 회장님께서 급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직원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본 김석준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침착함이 느껴졌죠. 그렇군.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만. 김석준 할아버지의 말에는 쓴웃음이 묻어났습니다. 강민혁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줄 사람 없나? 이 할아버지가 누구길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강민혁은 성급하게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며 그의 얼굴색이 점점 변해갔어요. 마침내 전화를 끄는 강민혁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김석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강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석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로비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호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고 다른 직원은 과일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귀빈을 대하듯 김석준 할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30분 후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텔 옥상에 마련된 헬리포트에 검은색 헬리콥터가 착륙했고 곧 60대 후반의 남자가 급히 로비로 들어왔어요. 그는 바로 호텔 회장인 강 회장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강 회장이 다급히 다가와 인사했어요.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다니 어제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라도? 김석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내 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겠다. 이제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그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주변의 직원들도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이 노인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 호텔 부지의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확실히 드러났죠. 김 선생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 회장은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김석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땅은 내 조부모 때부터 우리 가족의 것이었어. 30년 전 너희가 이 땅을 빌려갈 때 약속했지. 제주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 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변명은 됐어. 김석준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이번에는 내가 조건을 제시하겠어. 강 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 호텔이 들어선 땅은 김석준 할아버지의 소유였고 30년 전 장기 임대 계약으로 호텔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은 호텔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였죠. 김 선생님, 부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 회장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땅에서 뛰놀던 모습, 부모님과 함께 농사짓던 기억, 그리고 제주도가 관광지로 변해가는 모습까지. 그럼 내가 직접 호텔을 개조하겠다. 김석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말이야.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준 할아버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호텔 최상층의 회의실, 김석준 할아버지는 창 밖으로 펼쳐진 제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그의 인생과도 같았어요. 때로는 거세게 밀려오고 때로는 잔잔하게 물러가는,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그의 삶도 꾸준히 흘러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호텔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했어요. 강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변화에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의 간민혁까지. 모두의 시선은 김석준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김석준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주 오션 리조트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죠.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올 결정이 호텔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첫째, VIP 전용 구역은 모두 폐지합니다. 김석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호텔에서는 모든 손님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든 제주도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회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필기를 지시했어요. 둘째, 제주 주민을 위한 무료 라운지를 개방하겠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제주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와 바다를 구경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관광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들도 누릴 수 있는 호텔이 되어야 하죠. 강민혁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익 감소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겠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님을 직감했어요. 셋째, 지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제주의 해녀 문화, 도라르방 이야기, 조랑말 체험, 진짜 제주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관광객들도 이런 진정성 있는 경험을 원할 테니까요. 강 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해외 명품 호텔들도 지역 문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레스토랑 메뉴를 개편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과 제주 음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주 해산물, 감귤, 흑돼지, 이런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 주메뉴가 되어야 해요. 강 회장의 비서가 열심히 필기하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최근 호텔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김석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의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서비스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손님의 옷차림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동등한 존중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이 말에 강민혁이 조금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모든 사항이 정리된 후 김석준 할아버지는 강 회장과 마주 섰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 달 안에 실행해 주십시오. 한 달 후 제주도 주민들을 초대해 환영 파티를 열겠습니다. 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비전이 호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믿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후계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일지도 모를 작은 인정의 기세까지. 젊은이, 이것도 경영의 일부라네. 돈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사업이지. 김석준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가 제시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동안 호텔은 분주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방향성에 모두가 적응해 갔죠. 이순의 할머니는 매일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호텔 사람들이 말 잘 듣나요? 김석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 강 회장도 의외로 진심을 다해 돕고 있고, 오늘은 드디어 제주도 주민 환영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호텔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로비에는 제주도의 전통 장식과 꽃으로 화려하게 꾸며졌고, 곳곳에서 도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죠. 정말 할아버지가 이 호텔의 주인이었어요? 손자 민수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파티를 위해 가족들도 모두 모였어요. 김석준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인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지킴이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오후 2시 호텔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모인 주민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호텔에 들어섰어요. 어르신들, 젊은 부부들,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제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와, 이런 곳이 우리 제주도에 있었다니. 한 아이가 감탄했어요. 그동안 이런 곳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지.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모든 손님을 맞이했어요. 옷차림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무료 음료와 제주 전통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주 전통 공연이 펼쳐졌죠. 김 선생님,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강 회장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한 달 동안의 변화를 통해 그도 많은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것이 바로 제주 오션 리조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의 시선은 구석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강민혁에게 향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강민혁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 중 하나였죠.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점차 새로운 경영 방식을 배우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강민혁에게 다가갔어요. 어떻습니까, 젊은이?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강민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대해 너무 몰랐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잘못됐었습니다. 괜찮네. 젊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으니 오히려 다행이지. 김석준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파티는 점점 무르익어 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호텔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주 어르신들은 로비의 소파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호텔 곳곳을 뛰어다니며 즐겼어요. 한 할머니가 김석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준 씨, 덕분에 우리도 이런 호텔에 당당히 들어올 수 있게 됐구려. 고맙수다. 김석준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화려함이나 사치스러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제주도 사람들의 자부심을 지켜줄 수 있는 장소였죠.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김석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테라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의 제주 바다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김석준 할아버지의 어깨에 누군가의 손이 살포시 얹어졌습니다. 돌아보니 이순의 할머니였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해요? 안에서 다들 찾고 있어. 이순의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가리켰어요. 저 바다를 보게.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지? 사람들은 변하고 건물들은 생겼다 사라졌지만 바다는 그대로야. 이순의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랬어요. 변하지 않았지. 처음부터 이 땅을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고. 두 사람이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강민혁이 테라스에 나타났어요. 그는 과거의 오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한 표정으로 두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석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강민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수익성 높은 VIP 서비스를 없애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석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강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호텔은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억과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주도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김석준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미소가 번졌기 때문입니다. 파티장에서 봤어요. 지역 어르신들이 호텔에서 차를 마시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리고 아이들이 로비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하는 모습도요.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호텔의 가치인 것 같아요. 이순의 할머니가 따뜻한 눈길로 강민혁을 바라보았어요. 젊은이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앞으로 이 호텔을 어떻게 이끌고 싶은지 생각해 봤나? 김석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께서 시작하신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주도의 문화와 자연을 존중하는 호텔, 제주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김석준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던 변화였어요. 건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것. 그럼 이제 다시 파티로 들어가 볼까? 이순의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테라스를 나와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더욱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죠. 제주 전통 공연이 한창이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즐기고 있었어요. 파티가 무르익어가는 동안 김석준 할아버지는 로비 한쪽에 설치된 작은 무대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와 마이크를 건넸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가장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김석준 선생님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석준 할아버지에게 향했어요. 많은 제주 노인들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석준 선생님은 이 호텔 부지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분이기도 하죠. 강 회장이 경의를 표하며 말했어요. 김석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석준 할아버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오늘만큼은 몇 마디 하고 싶네요. 로비는 조용해졌고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땅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때로는 그 변화가 아쉽기도 했죠. 김석준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제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청중 속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김석준 할아버지가 제주 방언이 섞인 말투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 호텔이 앞으로는 제주와 함께 숨쉬고 제주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주 주민들은 모두 일어나 김석준 할아버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때 강민혁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김석준 선생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사람들이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호텔이 앞으로도 제주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제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혁의 말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김석준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호텔의 정책이나 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제주 주민들은 처음으로 이 호화로운 호텔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로비를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노인들은 안락한 소파에 앉아 예시이야기를 나누었죠. 김석준 할아버지와 이순애 할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해냈네요. 이순애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소.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야. 파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주 오션 리조트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어요. 입구에는 제주와 함께하는 공간이란 새 슬로건이 걸렸고 로비엔 제주 전통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호텔을 방문했지요. 이제 그는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가? 제주 주민들이 많이 오나? 김석준 할아버지가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어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라운지를 이용하고 계세요. 특히 해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제주 문화 라운지로 향했어요. 그곳에선 제주 어르신들이 관광객에게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녀들은 바닷속에서 숨을 참고 해산물을 채취했지. 80대 전직 해녀 할머니가 설명하는 동안 관광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김 선생님, 강민혁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 호텔 평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역 문화 경험과 따뜻한 서비스 부분에서요. 김석준 할아버지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제주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가리켰어요. 수치보다 중요한 건 저기 있네. 강민혁은 다음 달부터 제주 마을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호텔 수익의 일부를 지역 발전에 투자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산품을 직접 구매하는 시스템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김석준 할아버지는 감동하여 강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야. 대화를 마치고 김석준 할아버지는 호텔 옥상에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럭셔리 리조트가 아닌 제주도와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이순의 할머니가 다가와 여보, 이제 집에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석준 할아버지는 그래, 가자. 이제 여기도 우리 집처럼 편안해졌으니 언제든 올 수 있을 테니까. 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떠나는 뒤로 제주 오션 리조트의 간판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김석준 할아버지의 믿음이 현실이 되었어요.